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휴대폰과 관련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요금이 발생되고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요금제가 아주 많이 비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적은 요금제는 데이터를 적게 넣어서 전화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거나 또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통신사에 가입을 하고 2년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위약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정을 만들어 두어서 마음대로 해지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에서는 미환급금도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환급금에 대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통신요금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2월 달에 저도 미환급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저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럼 우선 통신사 미환급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상품이나 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 번호 이동을 포함해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며, 정산 이후 요금 할인 등에 따른 관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인데요. 이런 과정 중에 요금을 많이 납부하신 경우나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을 미수령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금이 발생이 되어지면 통신사에서 그냥 찾아주면 좋겠지만 따로 찾아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초이스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래 오른쪽 메뉴를 보시게 되면 통신 미환급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 미환급액 조회는 9시부터 20시까지만 가능하고요.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니까 참고하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먼저 이름을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신 이후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조회가 되는데요. 조회가 가능한 통신사는 KT, SK텔레콤, LGU+,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 그리고 알뜰폰에 대한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를 선택을 해서 모든 통신사에서 미환급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는 선택을 해서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돌려받을 환급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 초이스에서 우리가 모르고 받지 못했던 미환급금 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 조회를 해보시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시다면 환급을 받으시면 될 듯하고, 혹시 받을 금액이 없다라고 하시면 다 돌려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을 끝내기 전에 오늘은 스마트폰과 관련한 영상이기 때문에 얼마 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스마트폰을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이시라면 여기까지만 시청을 하시면 되고요.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폰의 버벅거림이나 느려지거나 또는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하는 경우가 바로 전원을 껐다가 켜는 방법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스마트폰도 컴퓨터처럼 자주 전원을 껐다가 켜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의 가장 큰 오류의 원인이 바로 전원을 끄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원을 끄게 되는데, 스마트폰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켜놓은 상태로 충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심할 경우 스마트폰을 바꿀 때까지 한 번도 전원을 끄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고장 예방 및
오류 예방을 위해서도 가끔이라도 전원을 꺼주는 것이 좋으며 전원을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일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설정 모드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는 애니메이션 기능을 최소화시켜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터치했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인터넷 등에 접속을 하거나 다른 창을 터치했을 때 빠르게 화면에 나타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설정은 숨겨진 기능이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가 없는데요. 잘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우선 스마트폰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십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휴대폰 정보란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빌드 번호가 보이실 텐데요. 빌드 번호를 7번을 꼭꼭꼭 눌러주시면 되는데 7번을 다 눌러주시고 나면 화면처럼 개발자 모드를 켰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설정 화면으로 나오시게 되면 아래로 내려 보시면 개발자 옵션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개발자 옵션 항목에 들어가시면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한 번에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은 1배로 되어 있는데 사용 안함 또는 0.5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배, 5배, 10배로 설정을 하게 되시면 천천히 느리게 그리고 더디게 창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저는 사용 안함으로 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끝내셨다면 다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로고 버퍼 크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로고 버퍼 크기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용량이 큰 인터넷을 불러오거나 또는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인데요. 현재 기본으로는 256K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1메가 또는 4메가, 16메가 등으로 설정을 하셔서 편하신 대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현재 4메가로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용 속도나 구동 속도 등을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현재 이 설정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설정만 변경을 해보신다 하시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설정을 하시고 나셔서 전원을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조금 더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한번 설정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다시 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외 기능들은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